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사 보시험 중에 1차 과목인 시설개론을 담당하고 있는 송일근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 주택관리사 보시험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님을 하는 그 자격증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그 소장님이고요. 두 번째로 각 구청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을 두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파트보다는 공무원을 위주로 하겠다 이러시면 공무원 자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빌딩이라든지 또는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 취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취업의 폭은 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사의 시험 자격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은 연령 제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남녀노소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나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범위는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일 때 기본적인 의무 대상이 됩니다. 소장님을 채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0세대 되면 웬만하면 큰 건물은 한 동이라도 되죠. 보통 기본 작은 일 되는 두 동 정도 되면 150세대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관리사 보시면서 이 시설개론 과목은 1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이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 이 두 과목을 첫째 시간에 시험을 치고 휴식 시간을 두고 둘째 시간에 민법을 쳐서 이 세 과목이 1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각 40점 미만 없이 40점 이상 받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1차는. 그러면 2차 시험은 보통 상대평가가 됩니다. 보통 2차 기준은 ቃ락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부터 고득점 순서로 합격을 시킨다라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0명을 선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명을 선발하는데 평균 60점 이상이 넘는 사람이 없으면 합격 점수 밑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5가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발 순서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대평가로 들어가고 나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1차만 하시면 2차는 합격하는 형태로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년이 없는 자격증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해서 노후에도 봉급이 다운되는 걱정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적은 세대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경력이 쌓이면서 큰 세대에 가게 되면 봉급도 늘어납니다. 연세가 들었다 해서 봉급이 감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노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 강의를 맡고 있는 이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회계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출제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출제 형태 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우리 회계원리인데 과목 명칭은 회계원리지만 순수하게 회계원리 정도로만 출제되지는 않고 원가 관리계까지 포함해서 40문항을 상당히 좀 수준 있게 출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우리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현행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그런 기업액의 기준에 따라서 출제되지 않고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유럽 연합 중심의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런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채택된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국제 회계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형태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냐면요, 크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 회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원가 관리 회계로 나눠 가지고 문항수가 지금 4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일반 상기업 상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일반 상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 및 보고에 관한
것이 바로 이제 재무회계죠. 그 부분에서 우리 32문항이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80%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 제품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품 생산비 계산, 이걸 이제 원가 회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그 특수 주문 수락 여부 등 이러한 의사결정 부분까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것이 이제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품 생산비, 원가 부분, 그다음에 관리적 의사결정, 주문 수락 여부 등 관리적 의사결정인 이 관리회계 부분까지,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부분에서 8문항이 출제됩니다. 근데 이 회계원리는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특징이 있어요. 민법이나 또는 뭐 다른 뭐 관계 법령 등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회계원리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전체 40문항 중에서요, 24문항 정도, 많게는 28문항 정도, 한 60%에서 70% 사이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또 계산 문제 중에서도 특히 원가 관리액의 8문항은 거의 다 100%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원가 관리액의 계산 문제는 상당히 좀 계산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재무회계 32문항도 재무회계 전 분야에서, 원가 관리액의 8문항도 전반에서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모두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풀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응시생들을, 수험생을 보면 비전공자가 많아요. 비전공자다 보니까 영어부터 좀 생소해요. 영어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계원리를 준비할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잘못되다가는 이 회계원리에서 과락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차근차근 기초부터 준비하고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오히려 또 회계원리가 높은 점수를 또 얻는 그런 수강생들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그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관리사는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처럼 그런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회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일반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관리 책임자로서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 지식을 묻는 시험입니다. 폭넓게 이론을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계산 문제를 반복적으로 좀 풀어주신다면, 잘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오히려 더 다른 민법 등에 비해서 더 고득점할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라고 해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계산 문제가 아니다. 그냥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해당되는 것을 합산하거나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반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을 꾸준히 노력해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